2025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주제통합 4강에 요거 봅시다. 요거 뭐 경제 지문인데 쭉 한번 봅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 A와 B가 있다고 하자. 과점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 A와 B가 있다고 하자. 두 기업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A와 B가 모두 가격을 유지할 때의 이유는 각각 100과 400이며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네요. 그죠? 100과 400, 100과 40. A 기업이 이제 그 이득의 어떤 이윤이 100이고 그다음 B 기업이 이윤이 뭐 40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두 기업이 동시에 가격을 인하한다면 이윤은 각각 70과 20으로 감소한다. 만일 B만 가격을 인하한다면 그러니까 뭐 A 기업은 가격을 유지하고 B만 가격을 인하한다면 A의 이윤은 50으로 감소하고 B의 이윤은 60으로 증가한다. 50, 60이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A만 가격을 인하한다면 A만 가격 인하하고 B는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120, 30, 그죠? A의 이윤은 120으로 증가하고 B의 이윤은 30으로 감소한다. 이때 이윤이란 무엇인가? 이윤은 상품 판매 수익에서 생산 및 판매 비용을 다 제외하고 순수, 그죠? 남은 기업과 남은 기업의 이제 순이익을 말하는 거다. 이윤이란 순이익을 말하는 거다. 그렇구나. 표에 다 있는 대로 그냥 한 거네요, 그죠? 표를 읽었다 그대로. 이 상황은 다른 경기자의 전략 선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 경기자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하는 동시 게임 상황이다. 게임 상황에 놓인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의 행동을 추측해서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동시 게임 상황에서 다른 사람 행동을 추측해서 내 이익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선택한다. 각 경기자는 가격 인하와 가격 유지 전략 중 하나를 동시에 선택한다. 각 경기자들은 뭐 인하를 하든 유지를 하든 하나를 선택한다, 그죠? 동시에. 이 게임에서는 네 가지 결과가 가능한데 이를 표와 같은 보수 행렬로 표시할 수 있다. 보수 행렬에서 괄호 안에 첫 번째 숫자는 A가 얻게 되는 보수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X, Y라고 봤을 때 X 자리에 A가 얻게 되는 보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에는 B가 얻게 되는 보수다. 각각의 보수는 제품 판매로 얻게 되는 이윤이다. 먼저 A의 입장에서 본다면 A가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던 3문단 봅시다. 이름 다 보이죠? 이렇게 보이나? 3문단. 먼저 A의 입장에서 본다면 B가 현재 가격을 유지하든 인하하든 가격을 인하할 때의 보수가 가격을 유지할 때보다 크다. A의 입장에서 본다면 B 기업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가격을 유지하는 것보다 가격을 인하할 때랑 비교했을 때 가격을 유지하는 게 낫겠네. 예. 가격을 인하할 때의 보수가 더 크네. 그죠? 가격을 인하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 B가 가격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가격을 인하하면 120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기업 B가 가격을 인하한다고 했을 때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70이 되니까, 그죠? 이득이다. 이게 어떻게든 간에 무조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낫다. 유지할 때보다 더 크다. 즉 B가 가격을 유지할 경우 A는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보수를 100에서 120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B가 가격을 인하할 경우에도 B가 가격을 유지할 때는 100에서 120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B가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A의 가격은 50에서 70으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격 인하 전략은 B의 어떤 전략에서도 대해서도 B가 A에게 높은 보수를 얻게 하는 우월 전략이다. 그러니까 A는 무조건 가격을 인하하겠지. 예. 따라서 A는 B가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고려하지 않고 가격 인하 전략을 선택한다. 그리고 B는 A에게 가격 인하라는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가격 인하를 선택했을 때 보수인 20보다 가격 유지를 선택했을 때의 보수인 30보다 더 크므로, 그러니까 이제 기업 A가 이제 무조건 이제 가격 인하를 하겠지, 그죠? 가격 인하하는 게 이득이니까. 그러면은 B 기업은 가격을 유지할 건가 가격을 인하할 건가를 봤을 때 가격 유지하는 것이 30이기 때문에 더 높네, 그죠? 그러니까 가격 유지를 선택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가격 인하를 선택했을 때인 보수인 20보다 가격 유지를 선택했을 때 보수인 30이 더 크므로 가격 유지를 자신의 최적 전략으로 선택한다. 그 결과 두 기업은 각각 120과 30의 보수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로 전략이 맞아져 가지고 120, 30 이렇게 선택하겠지. 이때 각 기업은 상대방에 대하여 최선의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자신의 전략을 바꿀 수가 없으므로 게임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각 경기자가 모든 경기자가 선택한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최적 전략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의 균형을 이를 연구한 경제학자 존 내시의 이름을 따서 내시균형이다. 내시균형이라고 한다. 내시균형이군요. 그죠? 이름이 조금. 네, 어쨌든 나로 넘어갑시다. 과점시장에서 각 기업은 자신의 행동 변화, 즉 자신의 산출량이나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상대 기업이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지 추측한다. 과점시장에서 각 기업은 자신의 행동 변화, 즉 자신의 산출량이나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상대 기업이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지를 추측한다. 이거 어떻게 다른 상대편이 어떻게 이제 반응할까? 이거 뭐 내 산출량이나 아니면 가격 변화 이런 것들, 뭐 자신의 행동 변화, 하여튼 모든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대 기업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건 추측하겠지. 그죠? 이러한 추측된 변화, 즉 자신의 선택이 변화한 정도 대비 상대 기업의 선택이 변화한 정도.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어떻게 변화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지, 그죠? 그런 어떤 그 예측치, 상대방이 어떻게 그 변화할까에 대한 예측치에 따라 과정기업의 행동은 달라진다, 그렇겠지. 프랑스의 경제학자 쿠르노가 제안한 쿠르노 모형은 과점시장에서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는 두 기업이 자신의 산출량을 동시에 결정하고 두 기업의 산출량 결정으로 시장 공급량이 정해지면 시장 수요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그 상품의 가격이 정해진다고 가정한다. 일단 뭐 공급량이 정해지면 이제 수요 곡선에 따라 이제 두 개 마주치면 가격이 결정나는 거니까, 그죠? 그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정해진다고 가정한다. 이때 산출량을 결정하기 전까지 두 기업 중 어느 기업도 상품의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출량을 결정하기 전까지 두 기업이 어느 기업도 상품의 시장 가격을 얼마인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산출량이 결정돼가지고 총 산출량으로 시장에 공급하게 되니까 그 곡선을 따라서, 그죠? 수요 곡선과 마주쳐가지고 가격이 결정나는 거니까 알 수 없지. 산출량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죠? 두 기업은 상대 기업이 산출량 수준을 예상하고 이를 고정된 값으로 받아들인 후 두 기업은 상대 기업의 산출량 수준을 어느 정도 산출할 것이다, 어느 정도 생산할 것이다, 그걸 예상하고 이를 이제 고정된 값으로 다 오케이 이제 고정해놓고 받아들인 후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산출량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산출할 거니까 내가 얼마나 산출해야지 이득이 최대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산출량을 결정하겠지, 그죠? 즉 상대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각 기업의 추측된 변화는 제로다.
그 상대 기업이 이제 산출량 을 딱 정했어. 그건 내 이제 다른 내 나의 이제 추측 어떤 변화는 제로겠지. 딱 고정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밑줄 쳐놨지? 상대가 이제 산출량을 딱 정한 거야. 그 산출량이 얼마라고 이제 딱 생각했잖아, 그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산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변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죠? 그 말인데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왜 밑줄 끄는 거지? 봅시다. 다음 문단 C와 D 이 두 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과점 시장에서 쿠르노 모형에 따라 두 기업이 경쟁한다고 가정하자. 쿠르노 모형에 따라서 움직인다. 두 기업이 먼저 C는 D의 상출량을 예상하고 수요량에서 이제 그만큼 뺀 나머지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겠지. D가 얼마 생산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수요량이 얼마가 되니까 그 나머지만큼만 팔리겠네.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잔여 수요. 그러니까 이제 D가 생산해서 다 팔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몇 개 더 필요할 거니까 그 필요한 만큼 내가 생산하면 되겠지. 요거만큼이 잔여 수요라는 거지. 잔여 수요에 한해 자신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겠지. 그만큼 이제 내가 독점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D가 그만큼 생산을 못했으니까, 그죠? 내가 생산 못한 만큼, D가 생산 못한 만큼 내가 그만큼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만큼 이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D를 제외한 시장에서 D를 제외하면 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는 C 자신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죠?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죠? 잔여 수요 전체를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지. 남는 수요, 그러니까 이제 D가 다 팔아먹고 앵고가 난 거야. 이제 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팔아먹을 수 있는 그 수요량을 다 자기 것이다. 자기가 독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따라서 C는 D의 예상 산출량을 제외한 잔여 수요로부터 자신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도출하겠지. 최대한 많이 생산하면 좋겠지.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그만큼 생산하면 되겠지, 그죠?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팔리겠지. 더 적게 생산하면 모자라겠지, 그죠? 그러니까 딱 맞춰서 생산할 것이다, 그렇지? 마지막 문단. 각 기업이 예상하는 상대 기업의 산출량과 이에 따른 자신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응 함수를 나타내면 각 기업이 예상하는 상대 기업의 산출량과 이에 따른 자신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응 함수. 각 기업이 예상하는 상대 기업의 산출량과 이에 따른 자신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 각 기업이 예상하는 상대 기업의 산출량과 이에 따른 자신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 그러니까 뭐 내가 산출하는 양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응 함수를 이용하면 반응 함수라는 게 있네요. 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반응 함수래. 그러니까 상대방의 산출량, 그다음 내가 생산하는 산출량. 요거 관계를 나타내는 반응 함수 나타내면 그림과 같이 쿠르노 모형의 균형이 C와 D의 반응 함수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성립 방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이제 C 기업의 산출량이고 Y축이 이제 D 기업의 산출량인데, 그러니까 C 기업에서 입장에서 D 기업이 어느 정도 산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한다.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설명하는 거 봅시다. 일단 뭐 반응 함수다. 이게 곡선 자체가 이제 반응 함수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만나는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제 성립한다. 그거에 대한 설명할 텐데 봅시다. 각 기업은 반응 함수에 따라 상대 기업의 상출량을 예상을 하고, C 기업 입장에서 D 기업이 이렇게 생산할 것이다. 맞죠? 그 연한 선, 그 밑에 있는 선, 그걸 이제 그 D 기업이 이제 생산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D 기업의 입장에서 C 기업이 이 정도로 뭐 생산할 것이다. 그런 건가? 계속 봅시다. 그죠? 각 기업은 반응 함수에 따라서 상대 기업의 산출량을 예상하고 그 예상에 입각해서 이윤 최대화 산출량을 결정하고 있지. 그죠? 그 다른 기업이 얼마 생산할 거니까 나는 이 정도 생산하면 되겠다.
반응 감소가 일치한 지점에서는 어느 기업도 자신이 선택한 산출량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그 다른 어떤 기업이 산출할 것이다, 그죠? 생산할 것이다 라고 한 거에서 이제 그 나머지 이만큼 내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고, 다른 쪽에서도 저놈들이 얼마나 생산할 거니까 나도 이만큼 생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딱 마주친 지역이, 그죠? 그 교점이니까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그래 보는 거겠지. 왜냐하면 다른 상대편이 이 생산할 거라고 가정한 값은 안 바뀝니다, 그죠? 안 바꿔요. 다른 상대편이 얼마 정도 생산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값은, 이것만 상대편이 뭐 1억 개를 생산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1억 5천만 개를 생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고 무조건 1억 생산할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1억 개를 생산하는 거지. 딱 고정된 거다, 그죠? 그렇게 고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변동이 안 된다, 그 말이겠죠, 그죠? 즉 C가 예상한 D의 산출량이 C가 예상한 D의 산출량이 D-인 경우, C의 이윤 국대화 산출량은 C-이고, D가 예상한 C의 산출량이 C-인 경우, C-인 경우, D의 이윤 국대화 산출량은 D- 이므로 C와 D가 각각 C-D-를 자신의 최적 산출량으로 결정하는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렇네요. 네, 여기까지 보도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